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러스 부스터샷 접종 이슈는 최종 승인됐습니다. 미국인이 맞은 세 종류의 백신 모두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하고 교차 접종도 승인됐습니다. 가장 강한 효력은 모더나 플러스 모더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8월에 이어 어제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대만을 방어한다고 밝히자 중국이 즉각 손떼라고 반응합니다. 연방 하원은 의사당 폭동 사건에 조사에 불응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석 전력과 기소 시도 투표를 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9명이 그를 기소하는데 찬성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관련 변호사였던 인물이 텍사스 주지사에 의해 텍사스주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선거 관련 수사를 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대란으로 공급업자에서 소비자까지 거의 모든 그룹이 어려움을 겪지만 이 위기에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동차 대란으로 중고차 자동차 판매 회사의 이윤도 큰 폭 증가세입니다. 1살짜리 딸과 강아지를 데리고 일요일 하이킹하러 가서 숨진 한인 앨런 정 가족의 사인은 고온으로 인한 탈진이라고 관계 당국이 밝혔습니다. 짧은 기간 행복하게 살다 숨진 커플의 스토리 세계가 보도합니다. 피앙세가 와이오밍 국립공원에서 숨진 뒤 경찰에 쫓기던 남자가 플로리다 공원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이제 식품의약국에 이어서 질병통제국도 최종적인 부스터샷 접종에 관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이야 미리 그렇게 부스터샷 접종이 승인돼서 지금 부스터샷 접종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질병통제국이 식품의약국에 이어서 하루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죠. 항상 이런 일은 식품의약국이 먼저 하고 그 뒤에 질병통제국이 마지막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모더나와 존슨앤존슨도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백신들 사이에서의 교차 접종도 가능하다고 나와서 모더나는 65세 이상과 또 50세 이상 위험한 사람들 65세 그 아래요. 그리고 접종받은 지 6개월이 되신 분들 부스터샷 접종받을 수 있고 존슨앤존슨도 18살 이상 모든 접종자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받고 2개월 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건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는 아주 굿뉴스죠. 세 가지 모두 부스터샷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효력 자체는 모더나 맞고 모더나 맞는 것 넘버 1 그리고 파이저 맞고 모더나 맞는 것 넘버 2
넘버 3가 모더나 맞고 파이저 맞는 것. 이제 이것을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모더나가 가장 그 부스터샷으로서 효력이 강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나쁜 조합은 존슨 앤 존슨 백신 접종을 받으시고 또 부스터샷을 존슨 앤 존슨으로 받으시는 이런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존슨 앤 존슨을 맞으신 분들은 지난번에 내가 존슨 앤 존슨 맞아서 별로 그 부작용이 없어서 또 맞고 싶다, 뭐 그러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 전문가들이 더 그 강조하는 것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mRNA 방식인 모더나나 아니면 뭐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그런데 모더나가 더 효력이 좋다고 하니까 존슨 앤 존슨 접종 받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모더나로 부스터샷 접종을 많이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존슨 앤 존슨 플러스 존슨 앤 존슨은 노노노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더나 파이저 모더나 파이저 이 세 케이스는 모더나를 맞고 또 부스터샷으로 모더나를 맞는 것이 가장 좋다고는 하지만 이 세 가지 케이스의 차이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로컬에서 허락하는 대로 또 주치의가 그 권하는 그런 대로 받으시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다르죠. 부스터샷과 그 처음에 그 백신 접종을 받을 때, 처음에 백신 접종 받을 때 뭐 존슨 앤 존슨이 한 번으로 끝났지만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이나 모더나는 2번 맞았는데 그때는 교차 접종이 승인이 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교차 접종 승인된다는 건 말씀드리고, 그리고 미리 그 부스터샷을 접종을 했던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은 어제는 이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플러스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도 95.6% 아주 그 부스터샷에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맞고 나면은 걸릴 확률이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오늘은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들 방어율도 90% 이상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5살에서부터 11살 사이의 어린이가 12살에서 15살 사이, 보통 이제 16살부터 백신 접종을 허용을 했었기 때문에요. 그 12살에서 15살 사이 어린이들이 2천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5살에서 15살 사이의 어린이들은 2,800만 명이나 됩니다. 훨씬 숫자가 많은 것이고, 이게 며칠 있으면 곧 승인이 일주일 안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백신을 맞는 것이 안심이 되는 가정은 한 가지, 머릿속에 늘 이렇게 달려 있었던 그 걱정은 하나 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케이스와 관련해서는 지금 소송이 많이 이어지고 있죠. 백신 접종의 의무화에 대해서 간호사도 백신 접종 받아라 하는 회사를, 그 의료 시스템을, 병원을 고소하고, 소방관도, 경찰도, 학생도, 또 누가 있을까요? 뭐 너무 많겠죠. 주정부의 뭐 헬스케어 워커라든가 공무원, 정부 계약자 소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의 자유인데 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까지의 그 소송 케이스를 전부 분석을 했는데 한 크게 잘 알려진 소송 케이스가 17번인데 이 17번 가운데 거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도록 시행 중지 그런 소송을 한 거예요. 이렇게 백신 접종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거의 그 로컬이라든가 주정부라든가 카운티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라고 하는, 그 시행을 하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고요. 예외는 아주 적지만 그것은 이제 종교적인 이유, 여기에 예외에는 법원에서도 그 손을 들어줬다 하는 것이고, 지금 미국에서 20개 주 이상, 주로서는 50개 주 가운데 반은 안 되네요. 20개 주 이상, 그리고 로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컨트롤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백신 접종 의무화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백신 접종 의무화 헌법에 맞다, 공공 건강을 위해서도 맞다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결국은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연방 대법원이 아니라 그 많은 연방 차원에서의 판결은 판사가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차이 없이 거의 이제 그 같은 정부의 규정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메인주에서부터 매사추세츠, 오레곤주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메인, 매사추세츠, 오레곤주는 주 차원에서 이제 뭐 헬스케어 워커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를 주지사가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주에서도 이제 그 판결 나오면 전부 주지사의 그 결정이 맞다 하는 판결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를 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에서 날마다 어쨌든 확진자는 있고 또 뭐 사망자나 또 입원자들도 있습니다. 숫자가 지역에 따라서 줄어들긴 하지만 아주 안심할 그럴 숫자를 세지 않아도 될 정도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시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영국을 보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입원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규제 없이 개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제일 처음에 시도했었다가 본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그리고 임신한 와이프도 감염되고 하는 상황이 와서 그다음부터 문을 좀 닫기 시작했죠.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문 닫기 전에 원래 하려고 했었던 그 상태로 지금 영국은 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영국에서의 감염이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이 지금 이걸 지켜보고 있고요. 그런 뜻에서 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하루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거 뭐지 하고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뭐 퇴원을 했다고 하죠. 한 일주일 전부터 처음으로 지팡이를 들은 90세가 넘은 또 여왕이 된 지 70년이 넘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위험 증세였다고 지금 영국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관련 없는 것이라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약 5분 정도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CNN 방송이 주관을 한 타운홀 미팅에서 한 몇 가지 얘기, 특히 뒷부분에 대만은 항상 중국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이슈를 좀 보겠습니다. 어제 뭐 국내 이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이 뭐 지금 기간 산업안, 사회복지 지출안 이런 것들이 통과돼야지 되는데 왜 안 되는가 이유를 수없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대통령이 가족의 일이 있어서 또 아이가 새로 출산했다던가 할 때 패밀리 리브, 봉급을 받는 패밀리 리브를 원래 12주일 하려고 했는데 4주일밖에 못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얘기도 타운홀 미팅에서 했고, 그렇지만 칼리지는 2년제 대학교는 커뮤니티 칼리지는 곧 무료로 등록금이 될 겁니다. 또 하나 덴탈, 시력, 청력 커버리지 메디케어로 한 $800 정도 이 바우처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하겠다는 거예요. 이 메디케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지금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은 예산이 많아야지 되는데 그 예산의 상당 부분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많이 내려놨었던 기업의 세금, 법인세를 다시 그 원래대로 한다던가 높인다던가 해서 돈을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딱 어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요, 의회에서 보니까 투표 숫자가 안 나옵니다. 숫자가 안 나오면 정치인은 포기해야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본인이 확고하게 아주 이상적인 정책이라고 믿고 있다 하더라도 숫자가 안 나옵니다 하면서 뭐 조 맨신, 특히 이제 이 케이스에는 애리조나주가 지역구인 크리스틴 그 시네마 연방 상원 의원을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국의 연방 상원 의원 그 100명 가운데 50명이 민주당 의원인데 이 50명이 각자가 다 대통령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어느 나라나 다 헌법기관이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서 각자가 다 대통령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네마 의원은 정말로 스마트하다 하면서 She is smart as the devil. 아주 악마처럼 스마트해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많은 공화당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하는 여러 가지 뭐 환경 아젠다 이거 완벽하게는 아닌데요. 지지하고 패밀리 케어라든가 그런데 지지하면서 민주당 의원으로서 세금만은 페니도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게 이 시네마 의원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어나더 대통령인 해서 뭐 법인세도 올리면 안 되고 부자에 대한 세금도 올리면 안 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표가 안 나오잖아요. 조 맨신 의원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어쨌든 어제는
악마처럼 스마트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정치적인 뭐 의사진행 방해에 관한 얘기 조금 했고, 가솔린 값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주 어떤 지역은 아마 그게 공급 들어가는 뭐 수송로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되겠죠. 갤런당 7달러인 곳도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 대부분 캘리포니아주 도시는 거의 갤런당 5달러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는 내려갈 것입니다. 내년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그 내려가기 전까지는 크게 내려가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제일 중요했었던 것은 해외에서 지금 한국에서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을 별로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뉴스에서 많이 못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번역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특파원들도 마찬가지고 취재도 그렇고 한국 입장에서 관심 있는 뉴스를 전하니까. 그런데 세계의 많은 언론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을 보도를 합니다. 특히 한 가지 이슈는 공통적인 주요 뉴스로 보도를 하는데, 대만에 관해서 얘기를 한, 어제 이제 앤더슨 쿠퍼가 타운홀 미팅에 사회를 봤거든요. 앤더슨 쿠퍼가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대만을 방어하시겠습니까?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중국이 그 인근에서 여러 가지 군사 활동 등등 아주 최긴장 상태잖아요. 대만과 중국이. 그랬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yes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yes라고 답변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대만을 방어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이 같은 답변을 하고 나서 백악관 대변인이 그렇다고 정책이 바뀐 게 아니다. 미국의 대만에 관한 정책도 사실은 애매모호함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때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뭐 전략적 인내처럼 전략적 모호함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대만이라는 그 국가의 방어 능력은 지지하면서 그렇다고 중국이 완전히 싫어하는 것도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는 이런 형태인데, 그래서 전략적인 모호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략적인 모호함이 행정부의 정책이고 바뀌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그런데 8월 달에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대만을 포함해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 키 동맹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나라는 언제나 방어한다. 나토 동맹국처럼. 유럽의 국가들, 나토 동맹국, 캐나다도 나토 동맹국이죠. 그리고 이때 8월 달에 한국도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한국 그런 것처럼 키 동맹국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방어를 하고, 이 같은 똑같은 룰이 대만에도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 부시 대통령도 역시 그 2001년도에 중국이 공격을 하면은 대만을 방어하겠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전 때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그 당시에도 부시 대통령이 굿모닝 아메리카, 역시 ABC 방송이었습니다. 출연을 해서 yes, 그렇게 하겠다. 대만을 방어하겠다. 중국이 이해를 해야지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대만을 방어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이 당시에 아들 부시 대통령이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얘기했을 때보다는 더 군사적으로 예민한 그런 그 시기이고요. 뭐 대만의 그 국방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40년 동안 지금 대만과 중국의 군사적인 어떤 그 위험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2025년경 대만을 무력 침공할 수도 있다라고도 대만 그 국방장관이 밝힌 터입니다. 중국 그렇게 얘기를 하죠. 중국은 대만은 그 자신들을 민주주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 독립된 국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국은 대만은 우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만은 우리 거야. 이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를 할 수가 없어. 필요하다면 무력을 써서라도 우리가 언젠가 가지고 말 거야. 확실하게,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지금도 우리 거지만 이게 중국의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관세 등등.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해관계, 완전한 이해관계에만 얽힌 돈과 연관된 그런 것이라서 조율이 가능한데, 대만을
그 중국이 자신의 국가로 완전히 귀속시킨다는 것은 미국에 있어서 아시아를 지금 축으로 하려고 하는 미국에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어제 당장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제 미국 시간으로 저녁이었잖아요. CNN 방송의 타운홀 미팅이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지 말아라. 대만과 공모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고요. 또 중국의 그 외무성에서 나왔고 UN 주재 중국 대사도 우리는 그렇지만 뭐 평화로운 통일을 원한다. 대만과 이게 이제 흡수 통일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국과 남북한의 통일을 얘기를 할 때도 흡수 통일 얘기들에 대해서 찬반이 굉장히 많죠. 흡수 통일은 뭐 찬성하는 사람보다는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겠지만 흡수 통일한다는 것은 그냥 대만을 우리 걸로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대만에 우리 중국의 공산주의를 놓고 지금 자유로운 그것 대신에 모든 형태 지금 그 중국의 유엔 대사는 평화로운 통일을 원한다. 이런 중국 체제를 하면서 통일을 원한다라는 문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위험한 게 아니라 미국이 위험하다. 미국 같은 나라가 위험한 행위를 한다. 대만 해협을 위험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대만을 전쟁으로 끌고 간다. 지금 이런 얘기를 아무튼 했습니다. 미국은 그 대만에 관한 정책에 있어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한다면 미국이 무력을 쓸 때 당연히 이제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남의 나라가 전쟁을 할 때 군대를 파견하고 할 때 어느 정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몇몇 최근에 대통령 사이에서 봤고 여러 가지 이제 융통성이 있으니까요. 대통령으로 해리 트루먼 대통령도 당장 한국에 미군을 파견을 해 하는 결정을 내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전략적인 모호함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2025년이면은 대만이 생각하는 중국이 우리를 무력 침공할 수도 있다 하는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주변 국가들의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국제 정서도 달라지고 정세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최근 미국과 중국이 그렇지 않아도 긴장이 강화됐는데 한마디씩 더 왔다 갔다 한 일이고요. 그래서 그 미국의 중국 주재 대사는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행동으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을 막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과 냉전하길 원치 않는다. 중국이 이해하길 바란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뒷전에서 가만히 뒷짐지고 있지는 않는다는 말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타운홀 미팅에서는 국내 이슈보다 이 내용이 훨씬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는 주목이 됐습니다. 미국이 키 동맹국을 버리지 않는다. 키 동맹국과 한 약속을 그 나라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것을 버리지 않는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어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정말 몇 년 만에 제가 이 같은 편집을 한 것 같거든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함께 잠시 뒤에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편집을 했는지를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마 미국 방송으로 그 뉴스를 보고 듣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제 오후부터 가장 큰 뉴스 가운데 하나가 영화배우 알렉 볼드윈이 뉴멕시코에 있는 그 영화 서부 영화를 촬영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세트장에서 말하자면 그 총으로 이 영화에 쓰여지는 소품 총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 소품 총 실제로 뭐 발사도 많이 합니다. 공포탄 같은 것을 발사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영화에서는 클로즈업 같은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알렉 볼드윈이 이 총을 쏴서 42살의 그 사진 감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촬영 감독이라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42살의 그 여성 그 사진 감독과 실제의 그 48살의 영화 감독 러스트라는 그런 영화인데, 그 감독은 다쳤고 42살의 이 사진 감독은 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오르는 스타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서 그 러시아 군 기지에서 살면서 우크라이나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영화를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참 아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알렉 볼드윈은 자발적으로 조사받고 경찰은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이제 오발탄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영화 스토리 자체도 알렉 볼드윈이 지금 63세인데 그 할아버지로 출연을 하고 있어요. 그 알렉 볼드윈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모습을 연기해서 굉장히 연기 잘했다 하는 평가를 받는 알렉 볼드윈인데, 뭐 TV 시리즈 그 더리 락도 출연을 했었고요. 그런데 에미상도 받았고, 이 알렉 볼드윈이 그 영화 자체가 13살의 손주인데, 이 손주가 사고로 목장주를 살해하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고 뭐 이런 과정에서 또 탈출시키고 해서 같이 도망다니는 그런 영화를 촬영하다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뭐 아주 없는 일은 아니죠. 예전에 그 93년도에도 브루스 리 감독의 아들도 촬영하다가 숨진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총이 발사되고 하는데도 카메라가 돌아가서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그 이전에 뭐 어떤 그 한 미국 배우도 84년도에 역시 이제 촬영장에서 뭐 아무튼 그 공포탄도 발사하고 뭐도 하니까 없는 줄 알고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이 따로 있답니다. 그런데 감독 소홀인 거죠. 해서 뭐 러시아 그 룰렛 하듯이 관자놀이에다 총 쏴서 숨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역시 총이 많고 총이 흔하고 뭐 알렉 볼드윈도 총을 한 번, 두 번 다뤄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죠. 그래서 미국에서 오늘 아침까지 굉장히 많이 이 이슈가 그 방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미국에서는 어제도 제가 전해드리려다가 놓쳤는데 결국은 이렇게 그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그 9월 11일에 와이오밍 국립공원에서 22살의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이 대륙횡단 여행을 피앙세와 함께 하고 있었고, 피앙세는 23살의 남자였습니다. 부모가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었는데, 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바로 수사 당국은 이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쫓고 있었죠. 그렇게 쫓기던 중에 결국은 이제 이 여성도 부모가 행방불명 신고를 했어요. 며칠 전에 그제였던가요? 플로리다주의 공원 인근에서 이 남자의 유해로 보인다 하고 발견됐고, 어제 결국은 수사 당국이 그의 유해가 맞다 이렇게 그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 이슈는 그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이 백인 젊은 여성이고 해서 아주 전국적으로 너무 이슈가 되면서 원주민이라든가 소수인종 에이시안 아메리칸 여성이라든가 그런 케이스와는 달리 취급한다 해서 여러 가지 그 수사에 있어서의 차별 같은 것으로도 이슈가 됐었고, 22살 여성이 피앙세와 여행 도중에 숨졌는데 그 피앙세가 용의자로 지목받고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점에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었던 그런 그 이슈이고요. 목 졸린 채 숨진 것으로 당시에 그 여성 발견이 됐었죠. 이 남성의 사인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하겠죠. 뭐 치아로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 이 남성의 그 유해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는 제가 이 이슈는 오늘 처음이고 이제 마감으로 전해드리는데, 이 내용도 세계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후변화와 연관된 것도 그렇고, 한 가족이 젊은 아주 아름다운 가족이 하이킹 나갔다가 비극으로 끝난 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이
이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던 30살의 엘렌 정이라는 여성이고요. 부모님 가족분들께 정말로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가주 쪽으로 마리포사 카운티로 이사 간 지는 얼마 되지 않고 피앙세와 결혼을 할 예정이었고 지금 대학원을 아마 다니고 있었다는 것 같아요. 졸업을 하고 나서 가족, 패밀리, 무슨 테라피스트 같은 것을 하려고 했고 피앙세 남편은 45살인데 이분은 전에는 구글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지금은 뭐 스냅챗에서 소프트웨어 그 엔지니어로 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마리포사 카운티 거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곳에 집도 여러 채가 있고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습니다. 1살짜리 그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딸이에요. 딸 그 민주라는 이름의 딸이죠.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이 민주 아마 maybe 돌 때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국식으로 한복을 어린 딸에게 입혀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가운데 아이를 아빠가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정말로 아름다운 사진이었거든요. 이 딸을 자연에서 그렇게 키우고 싶다 하는 것도 있었고 해서 일요일에 강아지 데리고 강아지 이름은 오스키라고 하네요. 또 민주 딸 데리고 30살의 와이프와 45살의 피앙세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결혼할 예정이었고요. 시에라 국립공원으로 하이킹 나갈 때는 70도였습니다. 나중에 이 가족이 한 뭐 30명 이상이 찾았다고 하죠. 숨졌을 때 그 보니까 2.5리터의 물이 있었거든요. 강아지, 엄마, 아빠, 딸 이렇게 있었는데 2.5리터의 물. 자동차는 한 1마일 떨어진 곳에 주차돼 있었고 8마일 정도의 그 하이킹 코스라고 하던가요. 아무튼 그런데 8월 15일이었는데 한 70도였는데 출발할 때 이 가족이 갔을 때는 1마일도 더 떨어진 거예요. 이 자동차에서 그때는 109도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그늘도 조금밖에 없었고 또 나무도 조금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 이제 시신이 발견되고 다 같은 장소에 있었고요. 해서 이 조사를 하기가 고온 관련 숨졌다는 거 조사하는 거 증명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셀폰도 안 되는 그런 곳이었고 해서 처음에는 뭔가 이 물을 뭐 먹다가 조류 독이 감염된 거기서 독이 감염됐나 했는데 이것도 아니다 하다가 결국은 탈진 고온으로 인한 탈진 이분들이 발견된 곳은 Devil's Gulch 그러니까 악마의 협곡이라는 곳이네요.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행복한 그 원래 이 그 한인 여성은 그 라스트 네임이 정인 엘렌 정 씨는 요가 강사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마리포사 카운티 그쪽으로 이사 가기 전에.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젊은 커플과 아이와 강아지였죠. 집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재택근무를 했었고 자연을 즐기고 짧은 기간 동안에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과 세크라멘토 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다음 날에 이제 내니가 집에 와 보니까 전부 없어서 이렇게 돼서 이제 발견이 된 것인데 참 여러 가지 이슈를 생각나게 하죠. 갈 때는 70도였으니까 물 2.5리터 가지고 가면 괜찮겠지 했는데 그게 70도 때가 109도로 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 인간은 정말 참 그 알 수 없는 그런 뭐 자연의 유혹에 따라서 가기도 했을 테고 알 수 없는 자연의 그 힘에 의해서 이 경우는 뭐 나쁜 힘 뭐 Devil's Gulch라는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점점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지 되고 지금 이 사는 이 순간을 정말로 즐기고 아름답게 살아야지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 엘렌 정 가족의 비극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고요. 또 이 남가주에 혹시 가족분들이 계시다면은 정말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항구에서부터 선반까지 그리고 자동차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배에서 선반까지의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 숫자로 쭉 풀어놓은 거 보니까는요. 이러니까 물건이 없을만 하구나. 제가 어제 트레이더스 조에 가서 스파게티 소스를 좀 사려고 했더니 가장 흔한 소스예요. 도메이로 소스인데 이쪽에는 왼편에는 그 한 병에 트레이더조가 좀 싸잖아요. 그 본인들 상표를 붙인 것을 $2 얼마. 오른편에는 $1 얼마짜리였는데 $1 얼마짜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팔리고 없었고 이게 물건이 이제 달리기 시작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뭐 더 싼 거를 사는 것도 시작된 건가? 뭐 이런 생각들도 해봤는데 항구에서 쇼핑 비용 더 많이 들고요. 지금 4배 이상 뭐 1월에 비해서 올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트럭 운전기사, 창고 직원도 있어야지 이 모든 것들이 선반에 물건들이 촉촉촉촉 진열되게 되는데 창고 직원의 문제는요. 또 다른 이슈가 있어요. 식당도 사람들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 하는데 이게 트럭 기사가 모자라서 항구에서부터 이 소매 배분이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버스 기사도 모자라요 지금. 그래서 버스 기사가 모자라니까 그냥 식당에서 뭐 허드렛 일 하시는 분이라든가 자동차가 없는 분들이 일하러 가는데 가기가 굉장히 힘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지금 물건을 사는 사람이나 소매업소 또 뭐 배분하는 물건을 배분하는 회사들 전부 손해가 막심하죠. 어제 로스앤젤레스 항구에서요 75척의 배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75개의 컨테이너가 아닙니다. 컨테이너도 너무너무 큰데 컨테이너를 몇 개씩 실은 배인지는 모르지만 75척의 배가 하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9월 1일 날보다도 더 심해진 거예요. 9월 1일에는 40척의 컨테이너 쉽이 정박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는 75척이에요. 24시간 일을 해도 아무래도 할러데이가 다가오면서 물량이 원래 약속됐던 것이 더 많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중국에서부터 미국 서부 항구로 오는 그 쇼핑 비용이 9월 달에 뭐 2586달러 있던 것이 보니까 7월 달보다는 2배, 1월 달보다는 4배 오른 값이랍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윤은 이 부분이 그 이윤이 무역 그 해양 어선은 이윤이 더 많아진 거예요. 2021년 그 처음 반개월 동안 반개월이 아니라 처음 1년의 반이 뭐죠? 반년 6개월 처음 6개월 동안 7개 큰 무역 해양 어선 7개 큰 회사 것만 이윤이 230억 달러였답니다. 7군데 회사 것만. 이게 1년 전보다 한 10억 달러 정도는 이윤만 매출이 아니라 많아진 것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미국의 그 상품 운반의 그 효율성은 세계은행이 집계해 놓은 것 보니까 지금 160개국 가운데서 굉장히 나쁠 것 같은데 꼭 나쁘지도 않네요. 14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아마존 할러데이 리스트에서 10월 13일에 장난감이 100만 개가 팔렸는데 크리스마스 9주일 전인데 장난감이 100만 개나 팔렸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팔리지 않겠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것을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2020년보다 아무튼 할러데이 판매 그 매출 액수가 7%에서 한 9%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들을 한답니다. 전반적으로 트릴리언이 넘네요. 조가 넘네요. 1조 3천억 달러 이 정도 된다고 하고 평균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할러데이 그 쇼핑을 할 때 평균 소비자가 2021년 올해 쓸 돈이 785달러 거의 800달러 정도는 되네요. 뭐 이것저것 다 합치면 그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카드를 사시는 분들도 있고 카드에 유난히 돈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포장지도 좀 비싸야지 말이죠. 그리고 뭐 물건 뭐 와인 몇 개 사면 얼마 이렇게 해서 거의 800달러 정도는 쓴다는 건 나왔고요. 그리고
칩이 부족해서 자동차, 중고차, 새차 많이 모자라는 동안에 요즘 자동차 파실 때 여러분들 딜러에 가져다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무슨 카맥스에 가져다 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카맥스와 비슷한 회사가 오로네이션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요, 이런 회사들은 다 인스펙션 하고 고쳐서 팔잖아요. 그리고 뭐 5일 안에 팔리고 다 이런데 뭐 또 몇백 마일 뭐 개런티 해주고 하는데 뭐 250마일 개런티 해준답니다. 오로네이션은 6년 연속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가격이 오르니까 뭐 파는 물량이 없어도 이윤이 크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9월 달에 인벤토리가 2019년보다 5,000대가 아니라 5,000대나 적대요.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6만 대가 안 되는데 그 가운데 5,000대가 적으면 한 10분의 1 정도가 적은 거잖아요. 매출은 적어도 매출은 늘어요. 18% 늘어났고 이윤은 2020년에 29%가 늘어났는데 2019년과 비교하면 2020년과 비교하면 이윤이 29%가 늘어났고 2019년과 비교하면 49%나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이만큼 다 항상 모든 것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반면에 눈을 떠서 하늘을 보면 뭔가가 또 뭐 다른 일이 또 생기는 곳도 있어요. 이런 때 또 잘 그 레이니 데이를 위해서 저금을 해둬야 되겠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연방하원에서 9명 리스 체니를 포함하고 아담 킨징어 의원을 포함해서 왜 그 수석 전략가였던 대통령의 그 스티브 배넌이 의회 소환장을 받고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가, 의회 모독이다 해서 연방 법무부가 기소해 주기를 원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찬성 229, 반대 202. 연방 법무부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법무장관은 법과 사실에 입각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유죄가 되면 기소되고 1년 징역형에 10만 달러 벌금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텍사스의 주지사가 11월 선거 이후에 선거가 부정선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로서 펜실베니아주를 고소했었던 한 인물을 지금 공석인 텍사스주의 총무처 장관으로 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대통령이 텍사스 이기긴 했어요. 5% 차이로. 거기를 재조사해라 했잖아요. 그 사람이 조사를 한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지내세요.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